안녕하십니까. 잉리스 농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그 사과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노력을 했습니다. 과일은 비대해지고 과일이 어느 정도 커야 되잖아요. 근데 과일이 큰 것 순으로 이제 가격이 매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과일이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적당량을 줘야 돼요. 물과 비료죠. 비료를 주는데 비료를 또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또 먹는 시기를 알아야 돼요. 나무가 흡수하는 시기, 또 그 흡수를 해서 너무 오래 또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해서 우리는 과일을 키우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일이 이렇게 컸어요. 여기 지금 15가 이상 되는 게 많아요. 15가 이상. 이거 다 15가인데 13가짜리 하고 이래서 한 60개가 한 15가 이상 되는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거의 다 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과를 이제 적정량 달아줘야 되고, 세포 분열 시기에 세포 분열할 때 뭐 요소를 요소를 미리 줘야 되겠죠. 흡수할 때 토양 속에 이제 양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무기양분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세포 분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한 물 수분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잘 크잖아요. 세포 잘 큰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대 시기에 또 적당한 그래서 적당한 물 공급을, 수분 공급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과의 경도는 토양에 있어요. 경도는 이제 단단한 걸 의미하잖아요. 칼슘 같은 거, 가리 성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자라는 것은 이제 경도가 높은 거고, 또 지대도 물론 지대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은 또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단맛을 내는 것은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지금의 과일이 굉장히 크는 온도 시기에 온도를 보니까 지금 온도계를 밭에 설치해 놓는데, 크거나 또는 색깔이 나는 온도입니다. 단맛이 높은 것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과일로 가서 밤에 이 숨을 쉴 때 과일이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숨을 때 열로 이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서 에틸렌 가스로 우리 뭐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에틸렌 가스를 내뿜으면서 밤을 지내는데, 지대가 높거나 온도 차가 심하면은 낮에는 단맛을 만들어서 과일의 축적을 많이 하지만은 밤에 소화를 안 시키는 거,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단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맛은 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산도가 있잖아요. 0.4도 정도 이렇게 상도가 적당한 상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먹어보시면 심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도도 있어야 되지만 산도도 있었는데 꾸준하게 먹었을 때 미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미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료로서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 상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황산가리하고 인산가리를 혼용해서 이렇게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에다가 꾸준하게 황산가리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잎이 지금 새파랗죠. 그리고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가리의 흡수 때문이에요. 가리. 그리고 황산가리를 줬기 때문에 9월 한 중순경에 황산가리를 줘야 돼요. 황산가리를 줬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아주 시퍼래요. 그렇다고 이 시퍼런 게 뭐 질소가 많아서 시퍼는 것이 아니고 칼륨 성분이 짙어서 그렇다. 칼륨 성분, 과일을 흉적으로 커지게 하는 시점이에요. 습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익는 것을 빨리 익게끔 하는 것이 가리긴 하지만, 또 칼슘도 마찬가지로 익게 하는 거. 이 과일을 흉적으로, 지금 과일이 굉장히 이뻐요.
동그랗죠. 과일이 전부 다 동그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암놈 과일이다, 암놈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조금 길쭉하게 생긴 과일도 있어요. 그건 쑥놈인데 암놈 과일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쑥놈 과일 한 개씩 내가 넣어서 이렇게 판매할 때 넣어서 이래 되는데 아마 그건 맛이 없을 좀 덜해요. 그래서 참 암수 관계에서도 이렇게 동그란 것이 또 맛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동록이 지금 뭐 저희 과일은 별로 없는데 동록이라는 게 있어요. 동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약간 상처가 나려고 할 때 이 과일 속에 있는 크르쿠아 현상, 크르쿠아가 나와서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아물게 하는 것이 이제 동록입니다. 이 동록은 이 껍데기를 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맛도 그러한 역경을 지니고 살아왔기 때문에 과일 맛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위에 표시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있으면은 그건 뭐 안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거의 다 그냥 정품으로 맛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판매할 때 꼭지를 안 따요. 꼭지는 뭡니까? 양분이 이동되는 통로입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꼭지가 길면은 과경이라 그러는데, 길면은 가까이 잘라 놓으면 금방 이 수분이 이 꼭지로 나와요. 그러나 이 길면 덜 나오겠죠. 그리고 요 과가가 떨어지는 요 꼭지 부분 여기를 해놓으면 여기 금방 아물어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이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과를 팔면서부터 처음에 모르고 이제 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혀 안 띱니다. 안 띄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잎수 뭐를 따잖아요. 사람들 거의 다 잎을 이렇게 따줘야 돼요. 따가지고 색깔을 잘 내야만이 이 공판장 갔을 때 가격을 높게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이유는 맛을 우선하게 돼요. 이파리가 여기에 있는 한 뼘 뭐가 이쪽 한 뼘, 이쪽 한 뼘, 이쪽 한 뼘의 잎들이 과일을 달게 만들고 경도도 모든 것을 만들어 주는데 가장 가까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잎수예요, 잎수. 그런데 잎수를 따줄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뭐 색깔이 때문에 그런데, 색깔은 혹간 가닥에 딱 닿아 있는 것만 한 번 정도 따줄 거나 뭐 안 따주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색을 내게 되면은 과일 맛은 이 싱거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과일 맛을 낸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올해는 뭐 과일이 크지 않고 고향 지나가시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적과를 또 제 시기에 해야 됩니다. 제 시기에. 근데 금년도에 과일 많이 달렸던 분들은 내년에 해거리가 올 수 있어요. 해거리. 그러니까 올해 많이 열었으면 내년에 해거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해거리가 온다는 것은 지금의 과일이 많이 달렸을 때 지금의 눈을 보면 눈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희 과일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커요. 완전히 뭐 이렇게 내 눈과 같죠?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것도 크죠? 너무 크면 이게 터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터져도 안 터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눈들이 굉장히 크다. 이거 뭐 어이구 성냥알보다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눈이 커야만이 이제 내년도에 과일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이니까 지금 암술, 수술 만들어지고 씨방이 만들어지고 꽃가루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7월 달보다는 7월 달에 이제 꽂는 이제 뭐 분화 6월 달에 꽂는 분화를 촉진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올해 과일을 이제 좀 많이 다른 분들은 인산가리, 수확 후에 인산가리를 반드시 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산은 이제 꽂는 분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을 그래 쳐주고, 인산은 원래 용선인비라 그래가지고 12월 전에 쳐주는 게 좋습니다. 토양에다가 쳐주는데, 그 다음에 석회를 많이 치면 산도가 올라가요. 그래 알칼리성화되고, 황을 많이 치면 산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토양 조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 이 나무 하나만 보면은 과일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 있어요. 한 60개 정도 돼요. 이게 전부 다 15가요. 싹 15가요. 15가. 그래 금년도에는 사과가 굉장히 좀 귀해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세부 분열기에 물을 주고 요소 고전에 좀 주고,
또 그렇게 했고, 또 여름에 이제 사과가 탈라 할 때 사과 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임 증세가 발생될 우리가 31도 넘으면 대임 현상이에요. 35도까지 올랐어요. 36도가 되면은 과일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더우니까 그냥 뭐 도리어 이 단맛을 잎으로 가가지고 잎에서 소모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거든. 그래서 달게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살수를 물을 뿌려줘 가지고 일로 단맛이 날아가 잎으로 날아가요. 과일에서 여기서 잎으로 단맛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더우면 36도 이상이 되면.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게 계속 미세살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과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커지고 과일 이제 적정량을 뭐 꽤 많이 달았습니다. 80개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80개 정도, 8, 90개 정도 달린 것은 아주 굵고, 100개가 넘어가게 달린 것은, 뭐 19가가 줄이에요, 19가. 이것은 15가가 줄이에요, 15가 안쪽으로. 13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가도 없어요. 이 나무는 19가도 없네요. 19가는 뭐 한 70g이 한 19가 되는데, 이거 거의 뭐 전부 다 300g 정도, 290에서 300g 정도의 과일이에요. 이 뒷나무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키울 때 우린 사람들 큰 걸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 세포 분열 시기에 과일이 뭐 1차 비대, 2차 비대 이런 게 있잖아요. 6, 7월에 7월 정도 되면 그때는 잎이 막 순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비비풀을 주셔가지고 잎으로 양분이 가는 것을 막아주게 되면은 과일 쪽으로 그것도 양분이 가요. 거의 일로 잎을 못 크게 하니까 그 양분 어디로 가겠어요? 과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비풀 같은 것도 많이 쳐주면 문제가 되지만은 한 번 정도 한 5cm 정도의 결과지가 나왔을 때 한 번 쳐주는 게 좋겠다. 그 과일 맛을 위해서. 그러나 저는 이제 안 쳐요. 저는 왜서 안 치냐면은 나무를 이제 적당한 양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나온 게 한 뼘이에요. 결과지가 나온 게 한 뼘이고 과일 달리고 요렇게 측지 정도의 끝에 있는 것은 이렇게 긴데, 그래서 한 뼘 정도 뭐 한 7cm 만에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비풀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무 관리를 과일 숫자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비비풀 쳐주면 과일 크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내년 꽂는 위해서는 적과를 빨리 해야 돼요. 적과를 빨리 하는 것은 우리가 6월경에 6월 30일 이전에 완전히 해야 되겠지만은 보통 이제 6월 달에 이제 적과를 완성시키는 게 좋습니다. 6월. 근데 6월 달에 과일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작잖아요. 과일이나 작은 과일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 속에서는 지베린이 생성돼요. 지베린이 생성돼 갖고 내년도 꽃눈 만드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것이, 억제를 시키는 것이 지베린이래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뜻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지베린이라는 성분이 내인도 해거리를 유도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베린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적게 하는 거 보면 과일을 빨리 따주는 게, 과일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적정한 과일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빨리 남기는 게 좋아요. 그러나 뭐 일손이 부족해서 못 남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너무 또 6월 달에 하지 않다 보면은 해거리가 다음 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